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7일인데요.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막막할 때도 있고 의문이 생길 때도 있고 큰 바람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운명 이걸 생각해 본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전생에 복을 못 지었는가 보다, 덕을 못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또는 주님의 뜻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조상 묘에 문제가 있나, 그 묘를 잘 썼는가, 아니면 묘를 잘 쓰지 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곳에 자리가 안 좋은가 좋은가, 이와 같이도 생각해 보겠죠. 뭐 그도저도 아니면 운이 나빴어, 이번에 재수가 없었어 이럴 수도 있고, 또 사주 명리 여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살다가 보면은 다 관심 한 번씩 다 가져봅니다. 거기에 푹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런 운명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굉장한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매너, 아주 사소하고 또 기본적이고 그런 것인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는 덕목이다, 처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요. 또 기본에 불과해요. 그런 처세가 쌓이면서 자신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일으킨다. 실제로는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는 잘 신경이 안 가요. 크게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뭐 약속이라든지 기본적인 매너, 덕목, 처세, 그리고 화합하고 못하고 이 자체가 자신의 운명을 거의 좌우해버린다. 그런데 이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고치면 다 고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 부분이 습관이 돼가지고 반복됩니다. 자꾸 일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미래의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면 좋고 모르면 손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3살 먹은 애도 알고 있다. 그런데 실천은 참 어렵다. 그게 뭔가 이걸 보자 이겁니다. 항상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 중에는 근간이 됩니다. 근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약속이라든지 기본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돼도 어디로 가도 믿음을 얻기 때문에 또 도움도 늘 따르고 어려운 시절 만나도 사는 데는 최소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나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기본적인 A만 잘 지켜도, 이것이 습관이 잘 돼 있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가 볼까요? 사소한 약속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사소한 약속. 왜 사소한 약속이냐? 별것도 아닌 약속이니까요. 그냥 일상에서 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 안 줘요. 크게 속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약속이 잊어버리거나 소홀하게 한다고
큰일 날 일도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소한 약속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일 전화할게, 내일 갈게, 아니면 5일 후에 이거 갚을게, 또는 뭐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나오는 이런 말, 이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대방을 크게 속이거나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전화 못해도 다음에 만나서 그때 일이 생겨서 그랬어, 방문 못했어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뭔 일이 생겨서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두 번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 이 감정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래도 늘 서로 같이 그럴 때는 뭐 나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뭐 그렇거니 해요. 그러나 흔히 이런 부분에 상층이 있습니다. 상류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절대 이렇게 안 하지요. 항상 일정을 메모하고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법은 없다 이거예요. 단 한 번도 잘 얻게 됩니다. 자, 그런 그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차례 이와 같이만 일어나도 그 사람하고는 거래를 안 해버린다, 왕래를 안 한다, 믿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지금 거느리고 있거나 중요한 직책에 움직이고 있거나 여러가지, 또는 재물이 없고 지위도 없어도 항상 그 상태를 중시하고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대번에 뭐가 오겠습니까? 저 사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단 한 번에 그 상대방의 일체를 읽어버립니다. 저 사람 일체가 앞뒤가 없고 그렇구나 하고 안 믿어버려요. 늘 사소한 약속을 어기는 그런 집단에서는 뭐 그렇거니 하지요. 예를 들자면 술 먹고 뭐 이렇게 행설수설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런 집단의 그룹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집단에서는 단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그 사람 다시 믿지 않습니다. 보통 상층에서는 그래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흔히 상중하층이 있습니다. 이게 행동과 정신의 세계 층이 달라요. 이제 상층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많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소한 약속을 남발하고 사소한 약속을 쉽사리 파기한다. 그럼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과보가 따르게 된다.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소한 약속 왜 어길까요? 다 약속 어길 때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속 어길 때 어떤 경우에 어겨졌는가? 함부로 약속을 해도 어기기 쉽죠? 함부로 약속을 해도. 그래서 약속은 또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약속한 당사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곳에 일이 딱 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밀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보다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언제 몇 시에 뭔 일이 있으니까 만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약속이 그 시간에 돼 있다 하더라도 파기하고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우선순위가 앞서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딱 어긴다 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약속을 파기한다. 또 한 가지, 생활이 무계획하고 중구난방이어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자, 어떤 사람이 체계적으로 스케줄대로 딱 정리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은 언제쯤 가고 하고, 뭔 일은 언제 하고, 뭔 일은 언제 하고, 신고는 언제쯤 하고, 또 무엇을 사드릴 때는 언제 하고, 고칠 때는 언제 하고, 이렇게 일정이 쭉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미리 착착 준비를 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닥쳐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약속을 해도 반드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늘 그냥 그때 막 무계획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욕심을 막 무계획하게 내가지고 하는 사람은 안 될 일이 계속 갑자기 닥쳐와요. 만약에 자기한테 끝없이 갑자기 뭔 일이 늘 생기고 약속이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킨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체계 있게 못 사는구나. 뭐 세상을 정확하게 못 보고 막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막 사는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 절대 그렇게 무계획하게 약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는 일도 없게 됩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계획해 가지고 늘 틀리는 사람은 이런 말도 이제 못 믿게 되죠. 이번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언제쯤 가면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언제쯤 돈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언제쯤 뭐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체계적으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속아가지고 안 될 건데도 엄청나게 될 걸로 막 착각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될 거라고. 주식을 사놔도 들어가면 안 될 자리에 들어가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 벌 걸로 착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속여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거의 안 지켜집니다. 이번에 크게 됩니다 해도 지나보면 안 돼요. 이제 그것을 한 번, 두 번 주변 사람이 들어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들이 믿겠습니까? 아니면 위에 어른들이 믿겠습니까? 저놈 말은 믿으면 다 헛거다, 이렇게 되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저건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고 할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하고 크게 욕심을 내고 체계가 없이 움직이지 않나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0억짜리 능력이 아닌데 100억짜리 능력이라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이 1000만 원도 없는데 10억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경우. 아무튼 그렇게 약속이 늘 어겨지는 사람을 말을 믿고 같이 움직이고 돈을 빌려주고 생활을 같이 하고 협동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나름대로 사람을 많이 거느려보고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손을 잡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보면 알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약속을 잘 어기는 경우 뭐냐? 습관이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남하고 약속을 해놓고 늘 예사로 어기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늘 어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의뢰, 뭔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일 있고 바쁜 일 있고 하면은 그냥 어겨버려요. 어기고 신경도 안 씁니다.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어겨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딱 반복되는 거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는 사람 대번에 알죠. 저 사람은 절대 돈 빌려줘도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약속 믿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별 의미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약속을 어겼는데 상대방은 그걸 딱 보고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 봐버립니다. 무심코 슬쩍 들어 보였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로 그 사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 물론 못 봅니다. 중요하게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그러나 정말로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이 흐름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방긋 웃고 말하고 손짓 발짓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전체 운명을 봅니다. 간단한 곳에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드물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해도 어느 정도 남보다 빨리 파악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정성스럽고 아무리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될 일이 없어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누가 믿어주지 않고 나는 정말 착실하고 잘못 안 하고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어도 남이 믿어주질 않아요. 도와주려 안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이제 사소한 몸가짐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방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는 아파트라 해봅시다. 층간소음 많이 나죠? 그런데 위층에서 뒤꿈치로 바닥을 딛고 퉁퉁퉁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이제 그 사람은 습관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나중에는 병이 난단 말이에요. 신경 쓰다 보니까. 자,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위층에 사람 지금 일면식도 없어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워 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층의 사람은 아래층 밉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자기 습관으로 걸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한 사람의 원수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리 안 나게 걸으려면 앞꿈치 뒤꿈치가 동시에 살뿐살뿐 디디면 소리가 안 나지요. 그런데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으니까 소리가 난다. 쿵쿵 하고 저 코끼리가 몸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도 앞뒤 발꿈치를 동시에 살뿐살뿐 딛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소리 난다 그러면은 앞뒤꿈치 같이 딛고 스리빠 신으세요. 실내화 스리빠 신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집니다. 그 일상에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은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은 뭐 침 뱉고 말하고 눈 뜨고 옷 입고 이런 행동이지만 상대방한테 딱 싫은 감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한 사람 친하고 신뢰를 얻고 동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1년, 2년, 3년, 10년 정성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오니까. 그런데 한 사람 적으로 만들고 싫게 만들고 멀리 만드는 건 간단해요. 아주 한순간에 됩니다. 근데 이 한순간에 이런 현상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대인관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자기도 모르게 또 얼굴을 찡그립니다. 굳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러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하고 그 사람은 걱정이 많은 듯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늘 보는 사람 그렇거니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어떤가요? 늘 아는 사람만 같이 몇 명 모여 사라집니까? 다
다 일상에 낯선 사람들하고 매일 부딪히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팔아도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얼굴을 무겁게 이런 분위기 만드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또 말을 함부로 떠든다. 다른 사람 지금 듣고 싶지 않는데 감정 생각 안 하고 자기 소리 막 해버린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주변 사람 다 내쫓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말하기 싫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운명이 막히는 겁니다. 이 별게 아닌 게 늘 쌓이니까. 또 오직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 버리는 거라든가 또 다른 사람의 친구라도 약점을 말하는 거 이거 별거 없습니다. 은연중에 친하니까 나올 수 있어요. 또 술 한잔 하다 보면은 상대 그 단점 자기도 모르게 지적할 때 있어요. 또 이런 마음으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려고 친하니까 내하고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내 형제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한 곳을 내보이기 싫어해요. 거기 찔리는 걸 싫어합니다. 딱 그 부분이 찔리는 순간에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 그 사람은 보기 싫어요. 만나기 싫고 믿기 싫고 친구니까 또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 친구는 다시는 믿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친구지간에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내가 생각하기 싫고 내가 어둡게 여기는 부분 탁탁 지적할 때 좋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한다 해도 좋습니까? 이건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보다는 장점을 살려줘 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줘야지 단점을 고쳐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고 항상 서로 마음이 열렸을 때는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넌지시 그것만 조금 더 달리하면 참 더 좋은데 이와 같이 해줘야죠. 그냥 툭툭 던져서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항상 그 친구 생각하면 그것부터 떠올라요. 기분 나쁘게. 그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그러니까 말하는 쪽쪽 나무 기분을 거스린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오히려 나무 말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것이 좋지 나무 말을 듣는 쪽쪽 찔러버리거나 이런 거는 정말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거다. 주의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베풀어주고 했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데 그와 같이 겪으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떠나고 싶고 고마운 마음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화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거 전화 늘 받고 요즘 전화로 많이 하죠? 근데 그 전화 받을 때 정말 정이 묻어나고 A가 묻어나고 밝은 기분을 느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통화라도 정겹게 되겠죠. 또 쉽게 풀어집니다. 사업적인 거라 이렇게 되면 또 오해가 될 거라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면은 마음을 풀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화가 딱딱하고 그러면 서직견이 벌써 기분 잡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될 일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또 쉽게 하기 쉬운 게 있어요. 잘 아는 사람끼리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는 거, 화를 내는 거, 뭐 그렇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화내고 좀 붉히는 거죠. 그럼 이거 그렇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뭐 싸움 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공들여 온 모든 조직에서 자신을 경직시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장인데 뭐 화기애애하게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이럴 때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또 그 사업상 의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뭔 일로 불쾌하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싸운 적 없습니다. 그냥 화낸 거예요. 그래도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주의해야 되겠다. 저럴 때 화내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경계하게 돼요. 근데 그게 한 2번 겹치면은 와,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마음에서 벽을 쌓아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더구나 조금 심한 화를 내면요. 오래 공들여 친한 사람도 단번에 멀어져 버려요. 오래 친한 사람도 멀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깨벗기 친구다. 이런 경우는 서로 화도 내고 쌈박질도 하고 컸기 때문에 또 나중에 사과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그 정도로 깊게 친하지 않고 만난 사람은 단번에 멀어져 버린다. 이것이죠. 그리고 술 한잔 했다 하면 행설수설한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중요한 직책은 맡지도 못할 것이고 몇 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술 먹고 행설수설 하는데 술을 못 이기는데 그 사람한테 도장을 맡기고 재물관리를 맡기고 비자금을 맡기고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하겠습니까? 그걸 맡기는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다면 그 회사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고 인사관리가 엉망이다. 이래야 맞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안 맡깁니다. 술 한잔 들어가서 기분이 좋고 하면은 비밀이고 뭐고 다 까발려 버리고 도장 안 찍을 것도 가서 꽝 찍어줄 텐데 그럼 되겠어요?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항상 평상시에 똑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술 한잔 하고 기분 좋고 하면 지출 안 해야 될 것도 지출해줘 버리고 계약 안 해야 될 것도 계약해줘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더구나 비밀스러운 거 슬슬 말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책임을 맡겠습니까? 맡아도 안 되고 몇 개 줘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방금 제 우리가 사소하게 일어난 일들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습관이 됐을 때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거. 그것은 뭐냐? 자기의 삐뚤어지고 틀어진 운명을 바로 잡는 길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지 않고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늘에 기도를 하고 풍수지리를 보고 묘자리를 보고 해도 소용없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기본들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체이기 때문에. 이제 큰 타이틀 이야기해 볼까요? 자신은 마음을 알고 성격을 밝게 넓게 쓰고 그리고 이 마음 쓰는 습관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수많은 덕과 복은 어디서 생깁니까? 결국 자기 마음 쓰고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또 행불행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 마음가짐에서 오고 자기의 이제 인생이 전부 사실은 일체유심조. 그 마음을 어떻게 반복해서 쓰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폐인이면 금생도 잃고 다음 생까지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주위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형제 자매라도 좋고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우면 괴로운데요. 알코올 중독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그 질환을 앓고 있다. 무슨 공포증이라든지 과대망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정상 생활을 못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또는 성격이 아주 고약해 가지고 막 들어엎고 패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그것도 먼 사람 아니고 가까운.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볼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정신적으로 심한 질환을 앓고 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노년이 돼서 치매가 왔다. 치매가 심하다.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년이 아니라도 한참 청소년기라도 완전히 정신이 방황해버린다.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설령 그 사람이 본래 능력이 굉장하다 하더라도 이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모두가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일단 타이틀을 걸어본 겁니다. 이 부분을 갖고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몸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참 20, 30대 같으면 건강하니까 또 사실 그때는 병나고 다쳐도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노년이 되면 또 특히 더하지요. 어떻습니까?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냥 좀 아팠다 좋아지고 아팠다 좋아지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난 병을 알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풍이 와서 쓰러졌다. 치매가 왔다. 약으로 안 되는 그런 성인병도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움직일 수가 없다. 심한 관절염이 와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없다. 눈에 안질이 와가지고 회복할 수가 없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생활에 완전히 치명적인 그런 병을 앓는다 이거예요. 쓰러져서 일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더 할 수도 없고 산같이 재물이 쌓여서도 쓸 수도 없고 남에게 공덕을 베풀려도 베풀 수도 없고 무엇을 공부하고 익히고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지경을 당하면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조금 아팠다 좋아지고 이러면 못 느낍니다. 심각하기는. 정말 심각하게 마음 편안함이 좋다 할 때는 언제냐면 정말 절망하고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비탄에 빠져보고 이러면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 세상의 최고다는 걸 알게 돼요.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에 빠져보고 나면은 근데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편한 게 최고다. 이런 거 실감 못하죠. 또 몸도 역시 좀 아프다 말다 한 사람은 건강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에 갔다가 나와본 사람이면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 압니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냐? 이제 마음이 먼저입니다. 왜냐? 마음의 폐인은 끝나버려요. 남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망가지는 것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도움받을 수 있고 재물이 많다면 또 그 재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또 한 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폐인일 때는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고 중심이기 때문에 원래 배우고 마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될 이런 대목이죠. 그냥 걱정 말고 그게 중요하구나. 그런 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괜히 걱정이지.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삶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꾸준히 한 길로 한 직업을 따라서 전문가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활 중에 또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10년 정도는 한 길을 파야 되죠. 그런데 이 한 길 파고 전문가 길로 나간다는 거 기술이든 뭐든 정말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하려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 열성적으로 파야 되는데 왜 대부분 그렇게 못하느냐? 중도에 이런저런 이유 핑계로 중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운명도 상관없고 머리가 나쁘고 좋고 상관도 없고 체질도 상관없고 그리고 적성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적성이 안 맞아도 체질이 안 맞아도 운명이 안 맞아도 성격이 안 맞아도 취미가 없어도 어떤 길을 무조건 10년 이상 갈고 닦고 익히면은 핫질 전문가는 다 됩니다. 다 그 분야에서 밥 먹고 살게 돼 있고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다면 중간 전문가는 될 것이고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까지 플러스 된다면은 그 분야에서 상 전문가 되는 건 딱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운명에서 원인 찾고 적성에서 찾고 뭐 취미에서 찾고 시간이 없어 못하니 이러면서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될 뿐 머리가 나쁘고 좋은 것도 상관없고 다 밀고 나가면 다 됩니다. 여기는 운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찾으니까 전문가 못 될 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운명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재미들 없었을 겁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하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